이 남편이 이 보리차를 즐겨 마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독극물을 넣어서 남편을 살해하려던 여성의 항소가 기각이 됐답니다. 자, 이 여성 왜 그렇게 남편을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이 여성이 2007년도에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둘이나 둔 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2013년경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충청도 쪽에 사는 분인데 서울에 왔다가 모처럼 서울 호스트바라고 그러죠. 남성 접객부가 있는 그곳에 이제 가서 그 접객부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3월경부터 이제 연인 관계를 형성하고 2014년경에 이제 이 여성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자. 결혼하자. 그러면서 저 호스트바에 드나들면서 수백만 원어치 술도 사고 이 여성이 또 지속적으로 남자의 휴대폰 월 한 20만 원 정도를 보태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귀는 호스트바 남자한테 뭐 고급 승용차도 사준다고 그랬고 결혼도 하자고 그랬는데 승인은 했겠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어져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2억 5,500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수령자를 자기 이제 수령하는 사람으로 한 다음에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 검색 내용이 뭐냐면요. 독극물, 독성물질, 에탄올 중독, 뭐 이런 거 등등을 검색하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런 그 물품을 구입했는데 그 중에 보면 독극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데 쓰는 건데 수산화나트륨을 3kg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피마자씨나 뭐 이런 거 해서 남편한테 일단 이제 피마자씨하고 에탄올 같은 걸 먹여가지고 남편이 설사를 하고 구토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상태에서 죽이려고 먹인 거 그렇죠. 거예요? 입원한 상태에서 다시 가가지고 남편이 먹는 보리차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섞은 겁니다. 참, 어떻게 보세요? 같은 여성으로서. 전 같은 여성이라는 얘기 하시니까 왠지 좀 속상한데요. 네. 그 사실 일반 여성들한테 무슨 호스트바, 남자 접객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두렵고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실 이런 남자 접객부와 살기 위해서 남편을 독살하려고 했던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남자들이 내연 관계를 갖는 것은 뭔가 남자들의 본능적인 것이 더 많은데 과학적인 건 없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뭔가 사랑의 결핍이라든가 인정의 결핍이 있을 때 내연 관계를 갖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케이스에선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살인을 꿈꿀 만큼 아는 남편을 없애서 자기의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려고 한다는 거, 이 여성 역시 좀 병적으로 봐야 되고 범죄적으로 봐야지 이해는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이게 항소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았고 4년형을 받았는데 1심에서 항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독극물을 뭐 했을 거냐. 그러니까 절대로 보리차에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려고 산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화장실 청소를 보리차에 섞어서 하나 보죠? 아니, 원래는 그 보리차에 넣은 독극물이 화장실 청소용으로 가끔 쓰이긴 한다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 보리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글쎄,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옛날 이야기예요. 누가 소도둑이 잡혔어요. 나무선을 몰고 갔다가 그러니까 나는 소 안 훔쳤다. 그 길거리에 가니까 이게 고삐가 하나 떨어져 있길래 그거 그냥 쫓아왔더니 딸려왔더라. 뒤에 소가 딸려왔더라. 이런 식의 아마 그런 저 변명을 한 모양이네.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요. 남편의 식습관, 음주 습관을 알았어요. 이제 아마 반주하면서 꼭 집에서 술을 한 잔씩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했고, 자기가 피마자씨라든지 에탄올을 먹여가지고 구토 설사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입원한 사람의 보리차에 수산화나트륨을 20g 정도로 섞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마시면 사실은 사망하는데, 다행히 냄새가 나니까 남편이 이제 뱉어버리고 입안에 화상만 있고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징역받은 게 4년이에요. 4년입니다. 근데 일반 이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살인 미수 너 어떻게 4년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미수가 되면
그 앞에 살인이 됐을 때의 형량의 딱 절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사람을 죽였을 때 8년? 글쎄요.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의 양형 기준으로 12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최소한 5년, 6년은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낮아 보이긴 한데 아마 그 부분은 양형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사정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건 추측입니다만 뭐 남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따뜻한 온정을 보여줬다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참작할 만한 사유. 그거는 이제 저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본인을 2번씩이나 그거, 근데 이런 술에다 섞어가지고 안 되니까 보리차에 섞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다른 종류의 굉장히 치명적인 독극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고 예. 조금만 섭취를 했어도 예. 바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범행 자체는 조금 어설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사람을 죽이기는 어려운 거라서 아마 그것도 좀 참작이 됐을 겁니다.